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독서만으로는 문해력 발달이 충분치 못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해력 부족한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이 바로 책을 읽는다 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발달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바로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발달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지만 여전히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문해력이 잘 발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재미있게 책 읽고 혼자 읽는 것만으로는 문해력 발달이 충분할 수 없는지 그 이유와 대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들은요, 고정 댓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독서만으로는 문해력 발달이 충분치 못한 이유. 첫 번째는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 지점 I+1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기 독립에 대한 오해가 문해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우리는 아이가 소리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읽기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 스스로 읽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읽기 독립은 어떤 책에 대해서 읽기 독립이 되는 거지 모든 책에 대해서 읽기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읽기 독립이 되고 이 책은 읽기 독립이 안 돼서 혼자 못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 독립 수준에 있는 책은 아이가 혼자 읽으면 되는데 읽기 지도 수준, 혼자서는 읽을 수 없지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옆에서 좀 도움을 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바로 읽기 지도 수준에 있는 책을 읽었을 때 아이의 문해력이 더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육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요,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를 들 수 있는데요. 비고츠키는요,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I+1이라고 했습니다. I+1이란 아이의 수준 더하기 1,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수준, 아이가 까치발을 들어서 막 손을 닿으려고 하지만 닿지 않는 이 지점에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아이가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독립적 읽기, 아이가 혼자서 재미있게 책을 읽는 것은 I 수준 혹은 I-1, I-2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죠. 까치발을 들 필요도 없고 가만히 서서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잡는다고 해서 수준이 막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수준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데 강사가 시범을 보여주고 나한테 도와줬을 때, 그리고 연습해서 됐을 때 갑자기 레벨이 탁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피아노나 플룻을 레슨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칠 수 있는 거 계속 친다고 해서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죠. 조금 더 속도가 올라가고 뭔가 배우겠지만 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하지만 전문 강사, 피아노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갑자기 실력이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아이 스스로로 닿지 않는 지점을 가르쳐 주라는 비고츠키의 I+1이 현실에서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혼자서 재밌게 책을 읽는 독립적 읽기는 바로 아이의 수준 혹은 아이의 수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전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거죠. 반면에 아이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지점은 뭐라고 했죠? 바로 읽기 지도 수준. 아이 혼자서 읽었을 때 엄마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단어 모르겠어 라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바로 아이가 손이 닿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탁 잡히는 거죠. 바로 이런 지도적 읽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도적 읽기를 실행을 해주시면요, 아이의 문해력이 탁 탁 탁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독서만으로는 문해력 발달이 충분치 못한 이유, 오늘 두 번째는요, 자발적 책벌레는 드물다라는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책을 읽어서 문해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요, 아이가 자발적 책벌레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읽어라 읽어라, 선생님이 숙제로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 몇 페이지 읽어서는 도저히 문해력을 상승시킬 수가 없는데요, 아이 스스로 책을 좋아하고 재밌어 해서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조성돼서 아이가 자발적 책벌레가 된다면 그를 통해서도 문해력 상승을 많이 꾀할 수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자발적 책벌레는 굉장히 드물죠. 교사로서 볼 때도 그런 아이는 드물었지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자발적 책벌레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재미있으면 아이가 열심히 읽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책 읽기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핸드폰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래서 책이 재밌지만 둘 중에 뭘 선택할래라고 하면 아무래도 나가 노는 쪽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권장하면서 시간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이가 자발적 책벌레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독서만으로는 문해력 발달이 충분히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자발적 책벌레가 되려면 사실은 문해력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 좋아서 책이 잘 이해가 되면은 책이 더 재밌어지는데, 문해력이 낮아서 책이 이해가 안 되면 책을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자발적 책벌레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해력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많이 읽어라 이전에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지도적 읽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한 단계 플러스 원 시켜줬을 때 문해력이 올라가고 자발적 책벌레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독서만으로는 문해력 발달이 충분치 못한 이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낮은 문해력과 높은 문해력은 단순히 독서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높고 책을 적게 읽으면 문해력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견 어느 정도 옳은 말이기는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많이 읽은 아이가 문해력이 더 높고 적게 읽은 아이가 문해력이 낮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해력은 단순한 독서량의 차이가 아니라 독서 태도, 독서 능력, 독서 기술의 관련성이 더 깊다는 점입니다. 문해력이 높으려면 능동적 읽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 우리 아이 문해력은 왜 떨어질까 해서 읽기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능동성을 길러서 읽기에 능동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독서를 했을 때 문해력이 올라가는 건데, 이 능동적 읽기, 어떻게 이해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많은 독서를 하더라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또 역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글을 읽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해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내가 이 모르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이해가 되는지를 알았을 때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능동성을 갖춘 아이들은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볼 때 상위 5%,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능동성과 전략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스스로 읽으면서 문해력을 길러 나갈 수 있는데요. 나머지 대부분 90% 아이들, 능동성이 아예 없는 하위권과 중하위권 아이들, 그리고 능동성은 좀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전략을 써야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 전략을 모르는 중위권 아이들은 많이 읽어도 읽은 양에 비해서 문해력이 잘 성장하지 않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독서만으로 문해력 발달이 충분치 못한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장 효과적인 지점 I+1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바로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지점, 혹은 그거보다 쉬운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숙달되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아이 혼자서 못하는 그 다음 레벨로 나아가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I 레벨,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능숙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발적 책벌레는 드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발적 책벌레가 된다면 문해력을 많이 기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주변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 책벌레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해력이 좋은 아이가 책의 재미를 발견하고 자발적 책벌레가 될 수 있는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자발적 책벌레가 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낮은 문해력과 높은 문해력은 단순한 독서량의 차이가 아니라 읽기 능동성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오르고
안 읽으면 문해력이 낮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 이 사이에서 낮은 문해력에서 높은 문해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읽기 능동성이라는 강을 건너야 하거든요. 읽기 능동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 전략들을 사용을 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는다면 문해력이 오르겠지만, 능동성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해 전략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의미를 파악하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문해력 발달이 그 노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나눠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영상들을 통해서도 더 설명드릴 거고요. 또 문해력 수업에 굉장히 자세하게 담아뒀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 교육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보실 영상들 고정 댓글 통해서 보시면 또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